아들을 죽인 살인범이 탈출했다는 소식은 도시 전체를 흔들었다. 그러나 그 소식을 가장 차갑게 받아들인 건 누구보다도 신 사장이었다. 불 꺼진 통닭집 안, 그는 오래된 의자에 몸을 묻고 한참 동안 말없이 담배만 피워댔다. 연기가 천천히 천장을 타고 퍼져 올라가다가 사라질 때 마침내 그의 입술이 열렸다. 최 형사님하고 제 관심사가 틀린 것뿐입니다. 나는 준이 죽인 놈만 찾으면 됩니다. 나머지 관심 없습니다. 그 말은 마치 칼처럼 방 안 공기를 갈라버렸다. 조필립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손에 들고 있던 수첩을 떨어뜨렸다. 사장님, 지금 뭐라고 하신 겁니까? 경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법과 원칙이. 법과 원칙? 신 사장은 씁쓸하게 웃었다. 그 법과 원칙이 15년 전에 내 아들을 지켜줬나? 괜찮냐고? 안 괜찮다. 안 괜찮아서 뭐라도 해야 되겠어요. 숨죽이고 있던 시온은 입술을 깨물다 결국 입을 열었다. 사장님, 제발 그냥 경찰에 맡기면 안 돼요? 목숨만 살려주세요. 그러나 신 사장은 시선을 내리깔며 중얼거렸다. 목숨값은 목숨으로 받을 거야. 방 안은 곧 폭발할 것 같은 긴장으로 뒤덮였다. 최철이 들어서며 씁쓸하게 담배를 비벼 껐다. 신 사장, 자네 지금 위험한 길을 가려는 거야. 놈을 잡고 싶은 마음 나도 알아. 하지만 선을 넘는 순간 돌아올 수 없어. 그러나 그의 경고는 공허하게 울렸다. 신 사장은 낮게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다. 설득은 상대가 사람일 때 하는 거고 괴물한텐 설득이 필요 없어. 나 총 하나만 구해주세요. 조필립은 두 눈이 뒤집히듯 소리쳤다. 사장님, 무슨 말씀입니까? 당신은 협상가였어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던 사람이었다고요. 그건 옛날 얘기다. 지금 난 아들을 잃은 아버지다. 목숨으로 갚아야 한다. 말이 끝나자마자 밖에서 들려온 건 이상한 통화 소리였다. 낡은 휴대전화 속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보증금 돌려줘요. 정적을 가르며 주마담의 손에 쥐어진 전화기가 울리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다. 뭐 하시는 거예요? 설마. 그러나 곧 기괴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신 사장이 내게 다가온다. 좋아. 그럼 목숨으로 장사해보자고. 모두의 심장이 동시에 내려앉았다. 밤거리에선 이미 소문이 퍼져나가고 있었다. 신 사장이 복수 나섰대. 아들 죽인 살인범이 탈출했대. 이번엔 협상이 아니라 피를 본다더라. 그 소문은 공포와 기대를 뒤섞으며 도시를 전염병처럼 덮쳐갔다. 폐공장 어둠 속에서 발자국 소리가 울린다. 신 사장은 총을 들고 혼자 걸어 들어갔다. 부서진 유리창 사이로 스며든 달빛이 그를 뒤덮었다.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나와라. 숨어있지 말고. 오늘 끝내자. 어둠 속에서 미친 듯한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드디어 왔군, 신 사장. 내가 날 찾아오길 기다렸다. 쇠파이프를 든 그림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눈빛은 광기에 젖어 있었고 그 입가엔 서늘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신 사장의 총구가 떨림없이 겨누어졌다. 목숨값은 목숨으로. 내가 내 아들에게 지은 죄, 이제 갚아라. 바로 그때 빛이 공장을 덮쳤다. 총 내려놔요. 지금 당장. 경찰 기동대가 들이닥쳤다. 최철이 외쳤다. 사장님, 이건 당신이 할 일이 아니야. 법으로 보내야 한다고. 법? 신 사장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15년 전에 법은 어디 있었어? 놈은 내 아들을 죽였는데 치료감호소에서 편히 누워 있었다. 이게 법이냐고. 맞아, 그때 난 실패했지. 최철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그래서 이번이 기회라고 생각해. 하지만 당신까지 괴물이 되게 할 순 없어. 그 순간 시온이 울부짖으며 달려왔다. 사장님, 제발 그만해요. 목숨만 살려달라고 했잖아요. 우리 사장님까지 잃으면 더는 버틸 수 없어요. 그러나 신 사장의 손가락은 여전히 방아쇠 위에 얹혀 있었다. 그때 필립이 절규하듯 외쳤다. 지금 방아쇠를 당기면 설계자가 웃습니다. 그게 그놈의 목적이에요. 복수라는 미끼에 당신을 빠뜨려서 당신을 괴물로 만드는 것. 순간 천장에서 폭발음이 울리며 연기가 피어올랐다. 모두가 고개를 숙였고 그 사이 살인범은 그림자처럼 달아났다.
밖으로 나온 순간 스피커에서 기괴한 목소리가 울렸다. 잘 보고 있나, 신 사장? 내가 아직 방아쇠를 못 당긴 건 내가 괴물로 완전히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하지만 고지야, 너도 알고 있잖아. 내가 무너지면 내 곁에 모든 놈들도 함께 무너진다는 걸. 모두가 숨을 죽였다. 그리고 그 직후 경찰차에서 끌려 나온 수갑찬 남자의 얼굴에 모두가 굳어졌다. 김수동. 동네에서 늘 든든한 정보원으로 누구보다 성실해 보였던 그가 경찰 손에 붙잡혀 있었다. 최철이 절규했다. 내가 설계자였단 말이야. 수동은 차갑게 웃으며 말했다. 붙은 게 아니지. 원래부터 내가 설계자였다. 내 아들을 죽게 만든 판 전부 내가 짠 각본이었어. 신 사장의 눈이 충혈되며 흔들렸다. 내가 준이를 죽였어. 직접 손을 댄 건 아니지. 하지만 내가 만든 무대에서 내 아들은 희생된 거다. 목적? 간단해. 협상의 신신제이를 무너뜨리는 것. 그리고 그 자리를 내가 차지하는 것. 신 사장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달려들었다. 죽여버리겠다. 목숨으로 갚게 해주겠다. 최철과 경찰들이 막아서며 겨우 그를 붙잡았다. 그러나 그 눈빛은 이미 되돌아올 수 없는 곳에 닿아 있었다. 시온은 눈물에 젖은 목소리로 사장을 막아섰다. 사장님, 제발 괴물이 되지 마세요. 준이 아빠로서 남아주세요. 필립은 이를 악물고 외쳤다. 사장님이 선을 넘는다면 제가 맡겠습니다. 법이 마지막 선이라면 제가 그 선이 됩니다. 그러나 신 사장은 피를 토하듯 웃으며 중얼거렸다. 나는 이미 괴물이다. 준이를 잃은 그날부터 괴물로 살았다. 비가 퍼붓듯 쏟아지고 있었다. 통닭집 유리창을 두드리는 빗줄기 소리는 마치 전쟁을 알리는 북소리 같았다. 안에서는 여전히 누군가의 울음 섞인 숨소리와 격앙된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었다. 사장님, 제발 이러지 마세요. 이시온의 목소리는 간절했고 떨렸다. 그녀는 두 손으로 사장의 팔을 붙잡았지만 그 힘은 미약했다. 복수한다고 준이가 돌아옵니까? 목숨만 살려달라고요. 저희한테는 사장님이 전부예요. 하지만 신 사장은 눈빛조차 흔들리지 않았다. 굳건히 고개를 들고 어둠을 바라보며 말했다. 목숨값은 목숨으로. 그게 이 세상의 가장 원초적인 법칙이다. 내가 외면하면 놈은 또 다른 아이를 죽인다. 그럼 경찰이 잡게 두세요. 조필립이 절규하듯 소리쳤다. 당신이 방아쇠를 당기면 설계자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겁니다. 그놈은 당신을 괴물로 만들고 싶어 해요. 그걸 모르십니까? 신 사장은 고개를 돌려 필립을 노려보았다. 필립, 넌 아직 모른다. 법은 느리고 정의는 늦게 온다. 하지만 복수는 즉각적이다. 난 기다릴 시간이 없다. 사장님, 당신이 선을 넘으면 결국 똑같아집니다. 살인범과 다를 게 없는 괴물이 된다고요. 이미 괴물이야. 신 사장은 낮게 그리고 무겁게 내뱉었다. 준이를 잃은 그날부터 나는 괴물이었어. 최철은 그 장면을 지켜보며 주먹을 움켜쥐었다. 젠장 이런다고 애가 돌아오냐고. 그는 눈을 질끈 감았다가 다시 뜨며 무너져가는 사장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사장님, 나도 그놈 잡고 싶어 미칠 것 같아. 하지만 당신이 직접 손에 피를 묻히면 설계자는 웃는다. 그게 놈의 진짜 게임이야. 그럼 뭐 어쩌란 말이야. 신 사장이 소리쳤다. 내 아들이 죽은 지 15년이 지났어. 그 긴 세월 동안 법은 뭘 했지? 정의는 어디 있었어?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어. 그래서 내가 나서는 거야. 그 순간 끌려온 김수동이 비웃으며 입을 열었다. 수갑이 채워져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우월했다. 멋있다, 신 사장. 내 분노가 달콤하다. 하지만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결국 내 무대 위에서 춤추는 거다. 모두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다. 그는 태연하게 말을 이었다. 15년 전 내가 협상가로 불릴 때 나는 단순한 공무원이었다. 하지만 난 사람의 약점을 캐내는데 천재였지.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내 정보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했잖아. 닥쳐라. 신 사장이 이를 갈며 달려들었다. 그러나 경찰들이 막아섰다. 그날 난 내게 전화를 걸었고 넌 날 믿었지. 그 사이에 놈이 아이를 잡았다. 준이 말이야. 내가 실패하도록 짠 각본. 그게 내 첫 무대였다. 이 자식아. 신 사장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넌 인간도 아니야. 맞아. 김수동은 피식 웃었다. 난 설계자니까.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게 내 재능이지. 이시온이 비명을 지르며 몸을 떨었다. 제발 그만해요. 사장님 무너지는 거 보고 싶어서 이러는 거잖아요. 그만. 조필립도 절규했다. 놈의 말에 흔들리지 마세요. 지금 방아쇠를 당기는 순간 당신은 그놈이 만든 괴물 2호가 됩니다. 그러나 신 사장의 손은 이미 총을 움켜쥔 채였다. 땀에 젖은 손끝이 떨리고 방아쇠는 언제라도 당겨질 듯 흔들렸다. 목숨값은 목숨으로 그게 내 마지막 협상이야. 그때 어둠 속에서 총성이 울렸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그러나 쓰러진 건 신 사장이 아니었다. 옆에 있던 경찰관 한 명이 가슴을 움켜쥔 채 바닥에 쓰러졌다. 그의 손에 들린 권총이 땅에 떨어졌다. 김수동은 비웃듯 말했다. 봐라. 이미 내 주변은 내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 아군과 적군, 내가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 넌 결국 혼자다, 신 사장. 최철의 눈빛은 무너져갔다. 젠장 경찰까지 벌써 설계자 소나기에 들어가 있다니. 강여경은 필립을 향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우린 이제 누구를 믿어야 하죠? 필립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뜨며 단호히 말했다. 우린 우리끼리라도 믿어야 합니다. 설계자 손에 안 들어간 사람들 끝까지 지켜야 해요. 신 사장은 짧게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처절했다. 믿음? 나는 믿음을 잃은 지 오래다. 지금 내게 남은 건 복수뿐이다. 밖에서는 비가 점점 거세졌다.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며 도시는 혼돈에 잠겼다. 주마담은 클럽 지하에서 총을 꺼내며 중얼거렸다. 이제는 끝내야 해. 신 사장, 이번엔 내가 당신 옆에 선다. 15년 전 빚 이번에 갚는다. 배 실장은 그녀를 말리며 소리쳤다. 마담, 그 길은 죽음입니다. 제발 돌아가세요. 그러나 그녀는 담담히 고개를 저었다. 이미 돌아올 길은 없어. 우리 모두 설계자의 판 위에 올랐으니까.